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내가 살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씩 착각을 해요. 내가 살 집처럼 만들어 놔야겠다라는 그런 강박이 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파트 11 매도의 기술 수요자가 좋아하게 만들자. 드디어 파트 11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낙찰 받아서 명도까지 완료하고 나면 공실이 되지요. 이 공실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매도가 잘 되고 임차인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오늘 28강에서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최고의 화장술이다. 네, 경매에서 인테리어는 필수입니다. 왜 필수일까요? 경매의 절차의 마무리는 명도이고 명도는 점유자가 집을 비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집이라도 짐이 빠지면 지저분해 보이죠. 최소한 신축이라고 해도 아주 깨끗한 물건이라고 해도 저희는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경매의 마무리는 공실을 만드는 것, 이것이 낙찰자의 몫이죠. 공실을 꾸미는 것, 인테리어, 이것도 낙찰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공간을 채우는 것은 실수요자가 합니다. 매수자나 임차인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 것에 욕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부릴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실수요자로 사는 것처럼 일하기보다 이 실수요자들이 와서 이 공간을 채울 때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해놓으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낙찰 받아서 공실이 된 현장입니다.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인데 손을 대지 않고는 팔릴 것 같지 않죠. 아니면 정말 가격이 저렴해야 하는데 이 집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수리해야 될까요? 조금 막막하시죠. 네,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청소와 환한 조명은 필수다. 준공 연식과 상관없이 집을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청소입니다. 여기에 조명을 최대한 밝게 하는 것. 그래서 최근에는 LED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환한 집이 어두운 집보다 넓어 보이고 깨끗해 보입니다. 만약에 연식과 상관없이 저렴한 매물로 그냥 놓고 싶다고 해도 청소를 일단 해주면 됩니다. 청소할 때 화장실 싱크대는 락스와 세제, 요즘 세제 좋은 게 많죠. 근데 좀 비쌉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는 게 락스이더라고요. 락스와 세제를 사용해서 묵은 때를 일단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으로 연결된 부분들에 대부분 곰팡이들이 많아요. 이것도 곰팡이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전등의 갓 같은 데는 청소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이거를 떼어내서 물 청소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세제를 풀어서 청소를 합니다. 일단 이 작업만 해도 집안이 깔끔해지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주방과 화장실을 이렇게 청소를 한다고 하게 되면 집 전체의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예시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집을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돈은 들이면 들일수록 인테리어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재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여기를 채우는 거는 들어오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가구를 놔도 빛나게 하는 방법은 화이트 톤입니다. 핵심은 화이트다. 네, 1단계로 도배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준공 연식이 5년 미만인 집일 경우에는 결로를 확인하고 도배 상태를 점검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도배하면 됩니다. 전체를 도배할 때는 임대용으로 하면 됩니다. 거실은 장폭, 방은 소폭. 요즘엔 소폭이 좀 없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비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는데 거실은 일단 장폭의 사이즈 큰 걸로 하시게 되면은 가장 깔끔하고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소폭으로 하게 되면 그 자국이 생기거든요. 방 같은 경우에는 가구로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혹시 장폭과 소폭 가격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난다고 하게 되면 거실만 장폭으로 하고 방은 다 소폭으로 하셔도 됩니다. 결로가 생긴 곳에는 곰팡이는 제거해야 됩니다. 도배하는 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곰팡이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도배를 계속 반복하는 현상을 좀 보이게 됩니다. 도배 전에 곰팡이 제거 필수적으로 부탁한다고 말씀드리세요. 도배지는 방은 화이트가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에 따라서 약간 유행을 탑니다. 색깔을 넣으면 너무 화이트다 하게 되면 투톤으로 가시면 좋은데요. 화이트 앤 베이지, 화이트 앤 그레이 이 두 가지가 룰입니다. 항상 깔끔해 보이는 룰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화이트에서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게 되면은 그레이 톤과 베이지 톤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둘 중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연한 그레이, 연한 베이지 톤으로 가시면 됩니다. 2단계는 도배 장판 페인트입니다. 준공 연식이 10년이 넘었을 때에는 그 방문과 몰딩의 색상을 먼저 봅니다. 만약에 이 색깔이 좀 있다 그럼 바꾸고 싶을 때에는 화이트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페인트 칠은 수성 페인트로 하고 전문가의 손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셀프도 가능한데 제 경험상 너무 힘들어서 이게 이제 문제예요. 경험이 힘들면 그
그다음에 안 하는 것. 하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직접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수성 페인트는 셀프로 가능한데 탄성 코팅하는 거는 셀프가 안 되죠. 기계로 해야 되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효과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셀프로 할 때에는 수성 페인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판의 색상도 가능하면 밝은 색으로 하세요. 그 시기마다 그 무늬도 좀 예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밝은 톤으로 하면 청소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청소는 들어오시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밝게 보이게 하면 됩니다. 기존의 원목으로 되어 있다면 그걸 살리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장판으로 교체하시면 되고 장판도 임대용이 있어요. 1.8T에서 2.5T까지 그 두께가 달라지는데 1.8T로 해도 무난합니다. 네, 장판 시공을 할 때 문턱을 제거하잖아요. 그럼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가옥 같은 경우에는 문턱이 있다. 그럼 이 문턱을 제거하는 방법을 같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전에 이제 예시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부분만 부분 소리할 수 있거든요. 도배할 때 이 걸레바지가 있을 때 조금 더 괜찮아 보인다. 이 비용 한번 검토해보고 원목이 있는데 원목이 너무 오래돼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걷어내고 장판으로 그냥 교체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임대 목적이라 그러면 장판이 조금 더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천장에 있는 등 작업들 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결로가 심하다 하게 되면요. 보온재를 넣어서 도배하는 것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경험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필요한 부분만 수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3단계로 싱크대와 신발장입니다. 준공 연식이 15년 이상일 때에는 싱크대가 오래된 집이 많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싱크대만 바꿔도 집안 분위기가 정말 달라져요. 그래서 싱크대는 신발장과 함께 교체하면 가격이 저렴합니다. 싱크대와 신발장을 세트로 해서 같이 공급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좀 많이 있어요. 10년 미만 된 것은 시트지로 교체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셀프로 도전해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싱크대 상판은 가능하면은 인조 대리석으로 하세요. 이게 고급스러움이 다릅니다. 신발장 가운데 문은 전면으로 거울을 넣어주시는 방법을 하거나 아니면 신발장을 살짝 올려가지고 그 밑에 신발 넣을 수 있게 요즘 많이 시공을 하죠. 그 밑에 조명을 넣어주는 것도 현관을 넓어 보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그 부분 수리만 했을 때에는 임대 목적으로 할 때에는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상태가 양호하면은 1단계와 2단계 그리고 청소하는 걸로 해서 임대 목적으로 깔끔하게만 해놓아도 잘 나가는 편입니다. 네. 4단계는 화장실 포함해서 전체 수리합니다. 20년 이상 된 집은 전체 수리를 해야지만 임대나 매도가 좀 수월합니다. 그리고 수리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중개사한테 물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전세를 놓으려면 어느 정도까지 수리해야 사람들이 만족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 검토 범위를 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화장실 수리만 잘 되어 있어도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화장실 수리할 땐 현관, 베란다, 싱크대 벽면 타일 공사도 함께 합니다. 이게 타일 공사 시공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걸 통틀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자재비만 조금 더 추가하면은 깔끔하게 전체를 변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할 때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세트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샤시 포함해서 올 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일기 신도시 아파트인데요. 빗물 누수로 인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수리를 해줘야 될 것 같다 할 때에는 샤시 포함해서 올 수리를 하게 되면 매도도 정말 잘 됩니다. 그 비용만큼 올려서 팔 수 있는지 전세를 또 놓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인테리어 셀프 아니면 업체 최근에 인테리어를 셀프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인테리어 전문 업체처럼 바꿔놓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좀 성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할 수 있냐 없냐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은데요. 인테리어 기술을 익힐 수 있다면 전 도전해 보는 거 추천합니다.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이 기술을 익혀두게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인테리어 업체와 연결을 해서 경매와 인테리어를 세트로 같이 묶잖아요. 그러면 시너지가 정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스로 인테리어 하는 거에 재미를 느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면은 전 도전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인테리어를 저렴하게 하면서 꼼꼼하게 챙기는 업체를 찾는 거 저는 이번에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를 제가 직접 하기에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를 찾는 거에 좀 집중을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세 곳을 추천받아서 비교해보고 업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인테리어 최근에 유행하는 자재와 색상에 대한 조언을 받고 의논해서 결정하면 되겠지요. 잘 모르겠다면 전체 그냥 화이트 톤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공간은 들어오시는 분이 채우면 되는 거예요. 수리 조건으로 임차인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많죠.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직 집이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수리해준다고 하면 잘 믿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수리할 항목하고 내용을 알려주고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그 받아놓은 수리 예정 사진을 보여주면은 그럼 미리 바뀔 모습을 저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진행합니다. 인테리어 업체들은 보통 비슷한 상태로 시공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바로 앞전에 시공한 내용을 사진을 대부분
무조건 찍어 놓습니다. 그럼 저희도 같은 패턴으로 한다 그러면 그 사진을 보여주게 되면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계약도 쉬워요. 이럴 때에는 전세 계약서에 수리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주게 되면 세입자를 맞추기 좋습니다. 수리하는 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고 하게 되면요, 이렇게 수리 조건을 내걸어서 먼저 중개사에 의뢰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손님 맞이를 위해서는 인테리어가 마무리되면 집을 한 번 더 청소합니다. 화장실에는 방향제를 좀 놓아두고 집 보러 오는 손님을 위해서 실내화 두 켤레를 입구에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라고 이렇게 프린트를 A4 용지에다 해서 앞에다 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인상이 여기는 청소를 했구나, 깔끔하구나 라는 인상을 먼저 줍니다. 이 문구 자체로도. 그리고 중개사님께 요청을 하세요. 집안의 전등을 다 켜고 보여주세요. 아무래도 환하게 보여야지만 사람들이 인상이 좋잖아요. 그래서 넓어 보이기도 하고 전등을 좀 다 켜주세요 라고 요청을 이렇게 합니다. 네, 인테리어 상태 좋은 매물, 인테리어를 통해서 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는 기본 필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같은 공간이어도 인테리어 상태가 좋은 거를 선택하고 거기에 감성을 넣은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인테리어를 통해서 가치를 높이는 투자, 요즘에 최고의 투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수리해서 파는 작업을 많이 하죠. 개인 매매 사업자들이 최근에 수익 내는 방법으로 인테리어를 해서 가치 높이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락장일 때는 물건들이 거래가 안 되니까 쌓이는 매물을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자기가 직접 수리를 손을 대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여기에 인테리어 요소를 좀 집어넣어서 전등이라든가 조명, 그리고 아주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 인테리어 한쪽 면이라든가 이렇게 우드톤 조그만 요소로 좋아 보이게끔 해서 인테리어를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매물이 많이 쌓일 때, 경매 매물이 많이 쌓일 때, 이럴 때에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이 싸게 사는 시장에도 실제로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항상 있어요. 실수요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들의 물건들을 저렴하게 사서 이 물건을 가치를 높여가지고 되파는 방법, 이것이 최근에 개인 매매 사업자들이 하는 방법이죠. 여기에 포인트는 싸게 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수익이 나니까. 그리고 인테리어를 너무 돈을 많이 들여서 바르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를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곳에도 거래량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만 됩니다. 거래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의 단지는 아무리 좋게 해놔도 팔릴 가능성이 조금 더 적어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은 아니더라도 과거에라도 거래량이 많았던 단지, 거래량이 많았던 지역,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좀 무리가 없다. 일단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요가 빠지는 지역보다 수요가 들어오는 지역에 저희가 들어가야지만 거래가 수월합니다. 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내가 살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씩 착각을 해요. 내가 살 집처럼 만들어 놔야겠다라는 그런 강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들여서 하나,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내가 살 집이 아니다. 전체적인 공간은 화이트 톤으로 바꾸면 된다. 내가 인테리어를 정말 못한다. 그럼 화이트 톤으로 전체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그 화이트 톤에 타일 시공할 때 타일만 조금 더 유행에 민감하게 잘 고르잖아요. 그럼 집안 전체가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현관의 타일, 그리고 주방의 타일, 화장실의 타일이 그 집안의 분위기를 많이 결정을 해요. 그럼 전체 화이트 톤으로 다 해놓고 이런 포인트 되는 부분들만 잘 선택을 하셔도 뭔가 센스 있는 그런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인테리어는 최고의 화장술입니다. 어느 장소에 어디에 나갈 때 제 스스로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강의할 때만 입는 이 옷이 있습니다. 다른 검정색도 있고 뭐 하얀색도 있고 다 많은데, 왠지 이 강의에는, 이 분위기에는 이 옷이, 이 색깔이 가장 저는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이렇게 입고서 강의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화장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밝아 보이기도 하고 어두워 보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환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향기가 좀 솔솔 나는 집,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첫인상을 좋게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방하고 화장실만 잘 해놔도 집으로 돌아가도 그게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실수요자들은 이 집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강조할 부분들이 있는데, 강조할 곳은 화장실과 그다음에 주방이다. 특히 주방의 싱크대, 그리고 타일만 잘 골라도 센스 있는 집으로 바뀐다. 네, 28강에서는 인테리어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생각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하게 되면 남편에게 인테리어에 관련된 걸 좀 맡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성향 자체가 인테리어 하는 거, 수리하는 거 이쪽에는 약간 소질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도도 많이 낮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테리어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서 최대한 업체를, 좋은 업체, 꼼꼼하게 잘 챙겨주는 업체를 찾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체 수리를 한 곳의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드니까 공정마다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싱크대 업체 찾고 타일 업체 찾고 페인트 업체 찾고 해서 공정마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은 저렴하긴 한데 그 신경 쓰는 시간보다 저는 업체를 잘 찾아서 그 대신에 꼼꼼하게 타일이나 도배지 이런 걸 선택은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맡기는 것이 오히려 그 시간을 저는 다른 데 쓰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를 잘하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항상 우리는 공시를 만들게 되니 이 공시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나만의 기술을 가진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기술 배울 수 있으면 배워보셨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28강 과제 인테리어 기술 배울 수 있을까? 나의 적성에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